2024년 11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75세 정태식 어르신은 저녁 뉴스를 보다가 문득 리모컨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화면에서는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정태식 어르신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고 합니다. 2년 전 공기업에서 은퇴한 뒤 생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 역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일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내려놓고 조용히 쉬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면 마음도 함께 편안해질까요?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년기에 우울감을 느끼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역할 상실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문제보다도 건강 문제보다도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흔들릴 때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점점 작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단단하게 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은 요즘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뒤로 물러나야 할 때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에 내가 작아지지 않으려면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를 보내며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정태식 어르신은 은퇴 전까지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부서 책임자로 일하며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퇴직한 뒤부터는 휴대전화가 거의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이제 좀 쉬자는 생각으로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공허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분명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정태식 어르신은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는 사람인가?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상당수가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느낄 때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낮아진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 3년 이내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문제보다도 쓸모없다는 느낌이 더 큰 상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태식 어르신은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작은 공고문을 보았다고 합니다. 단지 내 어린이 등하교 안전도우미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종이가 자꾸 떠올랐다고 합니다. 결국 신청서를 냈고 일주일에 3번 아침마다 초등학생들의 횡단보도를 지켜주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생겼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큰 책임도 아니고
대단한 직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정태식 어르신에게 분명한 역할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굳이 또 무엇을 맡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평생 책임을 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쉬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맞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시 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아주 작은 필요성이라도 삶에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책임의 무게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할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주에게 책 한 권 읽어주는 시간도 역할이 될 수 있고, 동네 복지관에서 주 1회 봉사하는 일도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식물 물주기를 맡는 것조차도 하나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정태식 어르신은 요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큰 일은 못해도 필요한 일은 할 수 있어요. 그 말에는 조용한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후에 사람이 작아지는 순간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불필요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반대로 작은 역할 하나만 있어도 마음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로, 노후에 내가 작아지지 않으려면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작아진 적은 없으십니까? 2024년 6월 인천 연수구에 사는 68세 오경숙님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식당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다들 손주 이야기와 여행 이야기로 한참을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경숙님은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룬 게 없을까? 누군가는 아들이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건물을 정리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으며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층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수준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즉, 절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할 때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경숙 님도 사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소박하게 살고 있었고 자녀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의 기준이 바깥으로 향하는 순간 자신의 삶이 작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며칠 뒤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경숙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히 남들 얘기 듣고 마음이 좀 그랬어. 딸은 조용히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남들 거 아니에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날 이후 오경숙님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대신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괜찮았는가? 비교는 본능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교에 집착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기준을 밖에 두는 순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경숙님은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적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싱싱한 채소를 샀던 일, 남편과 산책을 했던 일, 손주가 웃으며 안겼던 일. 그렇게 하나씩 적다 보니 남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하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교를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교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단단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후에 사람이 작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에 내가 작아지지 않으려면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1년 사이에 새롭게 배운 것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2024년 3월 광주 북구에 사는 72세 윤상철님은 은퇴 후 3년째 특별한 일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쉬는 시간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TV를 보고 가끔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게 자신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요즘은 무슨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윤상철님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스스로에게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맡은 일이 있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배워야 할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이 점점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여러 노년기 연구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지활동과 학습을 이어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낮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계속 반응한다고 합니다. 멈추는 순간 기능도 함께 둔해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윤상철님은 어느 날 주민센터 앞을 지나다가 스마트폰 사진 촬영 강좌 안내문을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이 나이의 사진은 무슨 사진이야? 하지만 집에 돌아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작은 기계도 아직 제대로 못 다루고 있구나. 며칠 고민 끝에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괜히 젊은 사람들만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비슷한 또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을 찍어도 화면이 흔들리고 저장 위치도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손주의 모습을 직접 찍고 간단한 보정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찍은 거다. 손주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잘 찍었어요. 그날 이후 윤상철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뭘 배워볼까? 배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증이 아니어도 되고 남에게 자랑할 성과가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도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사라질 때 사람은 스스로를 늙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무슨 배움이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익히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배우는 과정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노후에 사람이 작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스스로를 이미 완성된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배우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성장하는 존재가 됩니다. 네 번째로 노후에 내가 작아지지 않으려면 경제적 주도권을 일부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돈의 흐름을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2024년 2월
대구 수성구에 사는 74세 박영남님은 자녀의 권유로 통장 관리와 각종 금융 업무를 모두 아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에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솔직히 조금은 편하기도 했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카드 결제 내역도 더 이상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용돈처럼 일정 금액이 계좌로 들어왔고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사도 되는 걸까?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장바구니에 담았을 물건이었는데 괜히 망설여졌다고 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통장을 꺼내보려다 문득 자신이 비밀번호도 모른다는 사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묘하게 작아졌다고 합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 내 통장에 얼마나 남아있니? 아들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런 건 제가 다 알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서 박영남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편리함은 있었지만 주도권은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당 비율이 자녀에게 경제 관리를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 삶의 자율감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경제 규모의 크기가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존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박영남님은 고민 끝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두 맡기지는 말고 일부는 내가 관리하면 안 되겠니? 아들은 잠시 의아해했지만 결국 작은 계좌 하나를 다시 아버지 명의로 정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좌를 직접 확인하고 공과금을 한두 건 직접 이체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 작은 생각이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굳이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편리함은 분명 장점입니다. 그러나 편리함과 존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스스로를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주도권은 거창한 재산 관리가 아닙니다. 매달 지출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 소액이라도 스스로 판단해 사용하는 것, 중요한 결정에 의견을 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후에 사람이 작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결정권을 모두 포기해버릴 때입니다. 반대로 일부라도 손에 쥐고 있을 때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5번째로 노후에 내가 작아지지 않으려면 앞으로의 계획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년에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2024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0세 한영호님은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 살았지 뭐. 남은 건 그냥 건강이나 지키는 거지. 주변에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영호님의 마음은 조금 무거웠다고 합니다. 사실은 건강만 지키는 삶이 썩 즐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2023년 생명표에 따르면 70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평균 14년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여성은 그보다 더 깁니다. 지금 70세라면 앞으로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70을 넘는 순간
스스로를 마무리 단계에 놓아버립니다. 한영우 님도 어느 날 달력을 넘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이 넘게 남았다면 나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낼 건가? 그날 이후 작은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거창한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1년 안에 제주도를 한 번 다녀오기, 동네 산을 계절마다 한 번씩 오르기, 손주와 함께 사진 앨범 만들기. 3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계획이야? 하지만 계획을 세운 뒤로 하루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주도 여행을 위해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손주에게 사진을 모아두라고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설렘이 생겼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지켜지지 않으면 더 허탈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의 목적은 완벽한 달성이 아니라 방향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방향이 있을 때 사람은 앞으로 걸어갑니다. 방향이 없을 때 우리는 제자리에서 늙어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한영우 님은 요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이다. 그 말에는 체념이 아니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남은 시간을 스스로 접어버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노후에 사람이 작아지는 마지막 이유는 미래를 스스로 닫아버릴 때입니다. 반대로 작은 계획 하나만 있어도 내일은 다시 열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어떤 어르신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고 어떤 분은 점점 작아질까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5세 정태식 어르신은 은퇴 후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인천의 오경숙님은 친구들과의 비교 속에서 괜히 마음이 위축되었다고 했습니다. 광주의 윤상철님은 배움을 멈춘 뒤 자신감이 함께 줄어들었고, 대구의 박영남님은 경제적 결정을 모두 내려놓으면서 묘한 위축감을 경험했습니다. 부산의 한영우님은 이제 다 살았다는 말 속에 스스로 미래를 닫아버리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책임 하나가 존재의 의미를 다시 세워줍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속도로 살아갈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아직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적 주도권을 일부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정권이 남아있을 때 자존감도 함께 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앞으로의 계획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계획 하나가 내일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노후는 내려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라는 이름으로 다시 설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비교하며 나를 낮추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직접 결정하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작은 답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이미 작아지지 않는 길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